네, 신우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네, 이제 중계동 중앙하이츠 거주 중이고요. 네. 이제 중앙하이츠를 좀 매도를 해서 네. 그 신당동 남산타운을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네. 그 매도 시점과 매수 시점을 좀 알고 싶고요. 네. 매수해도 괜찮은지도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사를 가야겠다라는 좀 마음이 생기신 것 같아요. 네. 네, 거주하고 계시는 집이 지금 중계동의 중앙 하이츠 아파트인데 이걸 좀 매도를 하고 중구 신당동의 남산타운 아파트로 이사를 가도 되는지, 가게 된다면 언제 매도하고 매수할지 타이밍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사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목소리가 너무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실물은 더 예쁘신가요? 서울 완전히 동쪽 끝하고, 네. 그러니까 동북쪽 끝하고 서울 한복판을 비교하시는 거네요. 네, 네. 네. 우리가, 먼저 세세한 질문 드리기에 앞서서요. 부동산 가격을 결정짓는데 가장 중요한 거가 뭐죠? 입지라고 많이 얘기하죠. 네, 네. 네, 태생적으로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 네. 따르게 보면 이게 서울 한복판과, 그러니까 중구와 네. 노원구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냥 세세한 거 말고 어디가 훨씬 나은 거죠? 입지적으로? 중구가 훨씬 낫겠죠. 네, 네. 그래서 금액적인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 네. 저는 당연히 갈아타는 게 옳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세세한 상황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죠. 네, 네. 어떤 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건지. 네. 자, 일단 중계 하이츠면 그 상계역 앞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중계동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중앙 하이츠가 상계동에도 있으니까. 네, 네. 중계동에 있는 거 네, 맞아요. 그러면은 상계역 바로 앞에 있는 거고, 네. 이 지역을 우리가 선택해서 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가성비적인 측면이 되겠죠? 네. 일단 아파트 촌으로 이루어져 있는 동네에 네. 금액 자체가 워낙 저가에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주거 비용이 네.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좋고, 그리고 다 고만고만한 생활 수준의 사람들이 모두 그런 고만고만한 아파트에 또 모여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안적으로나 또 친구 사귀는데도 애로사항도 없고 여러 가지가 사람들이 모여 살기가 좋아서 이제 가성비적인 측면에서의 실거주 차원으로 선택을 하는 곳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갈아타시는 걸 고민하는 게, 그러면 아이 교육은 다 끝나신 건가요? 어느 정도? 아니요. 아이 교육 때문에 여기에 와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주변에 친가 쪽도 좀 이쪽에 있어서 아, 이제 그러세요? 거주를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네. 네, 남산타운을 매수를 한다고 하면 네. 저희는 아마 친가 쪽으로 들어가고 네. 남산타운을 전세로 주고 약간 투자주로 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면, 그러니까 상계, 중계, 그 하이츠에는, 중앙 하이츠에는 계속 어차피 아이 교육 때문에 뭐 전세로, 임대로 거주를 하든 거주를 하셔야 되겠네요. 매도하고 움직이실 거면. 예, 매도하고 예, 그쪽 주변으로 해서 전세나 아니면은 친가 쪽으로 같이 들어가서 같이 살 것 같거든요. 좋습니다. 네. 그렇다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중앙 하이츠는 이런 식의 가성비적인 어떤 실거주 목적의 차원에서 들어간 거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쪽에 중계동의 학원가도 또 굉장히 잘 발달돼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건데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을 때 입지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남산타운은 어떨까 한번 볼게요. 이 남산타운은 지금 남산타운을 그러면 갈아타시려고 하는데 가장 그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 어떤 걸까요? 리모델링 좀 걸려요. 리모델링이 걸린다라는 건 뭐죠?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는 절차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저희는 이제 지금 순수 투자용으로 한다고 하면은 전세를 껴서 매수를 하고 싶거든요. 네.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되면은 네. 그런 경제적인 여건도 문제가 될 것 같고, 네. 예, 그리고 또 아이가 좀 거기서 좀 학원이랑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쨌든 리모델링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남산타운이. 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네. 그런 어떤 개별적인 경제 사정까지 감안을 지금 이 시간에 한다고 하면 지금 저 1대1 상담으로 할 때가 좀 그렇게 편할 것 같고요. 네, 네. 일단 시청자님의 고민이라고 제가 판단한 부분은 중앙 하이츠에서
남산타운으로 갈아타는 게 향후 전망이 어떨지, 그리고 매수 시점은 네. 언제일지 이거 갖고 상담 드리면 될까요? 네네. 네, 좋습니다. 그럼 남산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입지 자체를 보게 되면은요, 당연히 도심 쪽에 자리를 하고 있으니 네. 도심 접근성이 좋겠고요. 그리고 6호선 따라 내려가면 이제 미래에 또 각광받는 그 업무 단지, 업무 상업, 즉 이제 전천후 지역이 될 텐데요. 용산이라는 게 또 있겠고요. 네. 아래쪽으로 보면 또 바로 강남으로 이어져 있는 거잖아요. 네네. 현재 가장 좋다라고 하는 업무 단지 두 군데, 도심과 강남 쪽, 그 다음에 미래의 중심이 될 용산 지구까지 다 내 품 안에 갖고 있는 거예요. 네네. 이 입지는 변하지가 않는 거잖아요. 네네. 부동산은 이제 부동성이라고 해서 움직이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반영구적인 가치인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남산타운의 가치가 이 입지적인 장점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교통성도 좋고요. 바로 역을 끼고 있는, 뭐 버티고개역을 끼고 있는 건데, 초역세권에 이렇게 일자리와의 업무 단지까지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단지 자체도 5천 세대가 넘어가는 게 서울에 찾기도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규모적인 싸움, 그다음에 입지적인 우수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또 리모델링이 진행이 되니까 네. 이 좋은 입지 더하기 신축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네. 새 아파트로. 그러면 얘가 가치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떨어지기도 저는 힘들 것 같은데요. 네,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 장래성을 봤을 때는 당연히 갈아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 그러면 매수 시점은 언제쯤? 매수 시점은 좋은 질문이신데요. 자, 우리가 부동산을 매수를 할 때 이 가격의 우상향 곡선을 이루고 있다고, 우리 기본적으로 내 가격은 가장 높았을 때 매도하고 싶은 거고, 내가 사는 거는 또 가장 낮았을 때 사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남산타운이 예를 들어서 중앙하이츠는 지금 판다고 치고, 지금이 가장 고점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팔았다고 치자고요. 네. 그러면 남산타운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입지적인 강점과 신축 어떤 그런 희소성을 더해서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 같고요. 네네. 만약에 그러면 지금 부동산 경기 따라서 또 움직이고 있는데 가격 자체가 조금 떨어졌을 때 내가 이 집을 좀 접근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네. 우리 중앙 하이츠의 가격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기다리고 하는 거, 시기적으로 뭐 기다렸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어떤 특별한 약간의 거품이 좀 보이는 어떤 지역의 아파트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 거품이 조금 없을 때까지 조금은 좀 기다리는 의견을 제가 드릴 텐데요. 네. 이 남산타운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 기다릴 수 있을 만한, 즉 지금 리모델링의 호재 더하기 어떤 세대 그 규모라든가 그다음에 입지적인 장점, 이런 것들이 가격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잖아요, 다. 네. 이제 뭐 남산타운 리모델링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올랐던 가격이 이제 계속해서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점점 무르익어 간다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가격이 안정화될 것 같은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단단하게 다진 다음에 다시 상승기 때 올라갈 것 같거든요. 아, 네. 이게 시청자님이 기다리는 수준으로 내려올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요. 아, 네. 그러니까 이왕이면 네. 아마도 지금 시청자님처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남산타운을 보고서. 네네. 여기 지금 부동산이 좀 보합장 같은데 조금 이따가 기다렸다 사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네. 그리고 또 갖고 계시는 분들도 얘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그리고 남산타운이 굉장히 거주 기간을 보면 굉장히 오래 갖고 계셨던 분들이 많아요. 네. 잠깐으로 투자로 갈아치우는 분들보다는 들어가서 오래 거주하시다가 올라가지고 매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의 면면들을 보면 물건이 조금 지금 이제 나오기도 할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매물 적체된 게 별로 없다고 하는데 이제 조금 물건들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실제 남산타운은 물건들도 좀 나와 있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이거를 가격이 더 떨어질 때까지, 내가 가능한 가격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네. 물건을 좀 많이 보세요. 그래서 좋은 쪽. 특히나 남산타운은 동 자체가 워낙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뷰도 좀 보시고. 그러니까 네. 이 아래쪽에 있는 쪽이 뭐 있을까요? 남산타운에서 가장 서쪽으로 있고 있는 3, 4, 5동이 쭉 있겠네요. 그죠? 네.
네, 맞아요. 근데 평형대를 몇 평으로 보시는지는 모르겠으나 네네. 크게 뭐 평형대에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내 금액에 맞는 어떤 그런 평형대를 선택을 하셔가지고요. 일단 네. 물건을 좀 많이 보시고 특히나 남산타운 같이 규모가 큰 아파트들은 호수별로 가격에 또 차이도 많이 있거든요. 네네. 동별로의 가격 차이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좀 여기는 많이 발품을 파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매수 시기는 저는 지금 갈아타는 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아, 지금요? 중앙 하이츠도 어차피 그 가격에서 더 오르기도 힘들 거고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매도하시는 거고, 뭐 또 중앙 하이츠가 많이 오른 아파트는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더 갖고 있어봐야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또 남산타운이 내 수준에 내 어떤 시야의 가격으로 낮은 가격으로 들어오기도 힘들 것 같으니까 일단은 좋은 물건들 많이 봐가지고 좀 더 상태가 좋은 매물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시점은 내년 봄 안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년 봄이요? 네, 아,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